강연이라기보다는 저희 토론을 하기 위한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긴 얘기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토론에서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자들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알파고가 그 AI 능력을 아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뭐 1년 반 전에 이세돌 씨를 이길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어떤 능력을 뭐 많이 키워가지고 와서 뭐 커세들 다 물리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바둑계를 은퇴합니다 그러고 이제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도저히 그 인공지능을 바둑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또 커다란 양대 산맥이 그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한 걸 듣고 뭐 의미한 것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책을 만들고 뭐 그러는 식의 것을 이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그 2011년에 그 제퍼디 쇼라는 데 이게 퀴즈대에 나가가지고 뭐 이 맥주 장원들을 다 물리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이러한 그 사건은 뭐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이 실행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큰 감격을 했던 사건입니다. 2011년이니까 뭐 상당히 오래전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연말에 비슷한 행사를 해서 그 장학 퀴즈에서 컴퓨터가 그 상대 사람들을 다 이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뭐 운전을 훨씬 안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전하는 건 이제 불법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곧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며칠 전에 이제 버스가 이렇게 막 그 빗길에서 과속을 하고 그러는 사건이 난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 지금 되어 있는 기술 가지고 간단한 거라도 좀 자동화해서 사고를 막아보자라는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 후에 그냥 완벽한 시스템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대로 우리 생활에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오는 그런 현상을 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논쟁이 많죠. 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나온 지가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또 4차 산업혁명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한 친구는 그 AI가 만드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차라는 거는 그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이 혁명적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 박영숙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 뭐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지능적 행동을 흉내내는 기술인데 크게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자동화예요. 근데 아주 고도의 시스템까지도 자동화를 추구를 하고 있죠. 뭐 여러분 그 무인 자동차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추구하고 있고, 두 번째가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좋은 거를 골라내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둑을 둘 때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문제인데 그것을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능력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사람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이 갖고 있으니까 기계에다 대고 우리가 쓰는 자연 언어로 명령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뭐 이것이 뭐냐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인공지능의 능력은 뭐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지금 다 커버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한 100개 디멘션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개 정도의 디멘션을
지금 인공지능이 커버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도구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앉아서 갖고 있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이것을 적용해서 혁신을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게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가치는 첫째는 자동화인데 지능적 자동화입니다. 지금까지도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되고 고장나고 이렇게 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데 반해서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지능적 자동화는 운영 중에 데이터를 모아서 스스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우려를 합니다만 이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인간의 유해한 작용도 할 수 있지만 원래 인공지능이 만들 때는 그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려고 만들어진 거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능력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은 높은 생산성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돕고 그다음에 사회 효율성, 그다음에 안전성, 편의성을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최측으로 받은 그 토론 주제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가 바꿀 미래 경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은 주로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파넬들이 많은 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주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발명되는 그다음에 초기의 로봇, 그다음에 정보기술 이런 것으로 굉장히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에 의한 경제 발전은 그보다 훨씬 클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경제 파급 효과도 한국의 경우에 460조 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 인터넷 및 공유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바이두 같은 회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이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AI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현상이고요. 특히 공유경제 쪽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큰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비앤비가 아무 부동산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그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힐튼과 하얏트 호텔을 다 합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산업,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술, 컴퓨팅 기술, AI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혁신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죠. 우리 테슬라라는 회사를 보세요. 이 회사는 기껏해야 10만 대밖에 팔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600만 대의 자동차를 파는 포드보다 시가총액이 큰 게 현실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혁신 능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혁신이 중요하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세상이 되고 기술이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창업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큰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디지털 회사들은 다 창업 회사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창업한 회사들이 지금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AI 확산은 일자리를 없앨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노동 환경과 노동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변호사도 오셨고 노동 문제 전문가도 오셨으니까 좋은 토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전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기술 발전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계속 근무 시간은 줄어왔습니다. 수렵 시대에는 1년 365일 24시간 이렇게 열심히 지나가는 노루를 쳐다보고 잡아야지만이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세상에서 농경 사회에서는 야간이나 겨울에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을 거쳐서 산업 사회에는 40시간 정도 일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이런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한 10시간, 5시간 이 정도 일해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생산은 기계가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계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루는 이런 세상이 됩니다. 기계 능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보다 기계가 잘하는 건 기계가 맡아서 하고 사람은 또 사람이 잘하는 거를 같이 함으로써 성과를 크게 올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학습하는 것 자체도 기계가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바둑 알파고가 스스로 바둑을 잘 배워서 어떻게 하는 게 바둑 잘 두는 거다라는 최고의 기보 50개를 제공하고 은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지식 학습하는 거 의사들이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왓슨이 배워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할 겁니다. 이것을 아니다 그러는 거는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순한 일자리는 금방 없어질 거고 좀 고도의 능력을 필요한 일자리도 점점 자동화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소득은 양극화되고 이것도 좀 역사적으로 계속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슈퍼스타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세상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될 텐데 또 이것이 국가 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은 점점 심화되는 거 어떻게 이걸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로운 사회, 역동적이고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 안전망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무상교육, 기본소득, 로봇의 세금 매기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급격한 변화는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해서 변화에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의 변화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하는 방법 이 모든 게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토론 주제는 AI의 안전, 윤리, 문제 해소할 법 제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됐으니까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그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길거리를 다니는데 아직도 유인자동차와 같은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아주 고민스러운 게 많죠. 그 기계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계가 창작을 한다는데 그 창작한 그 창작물은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법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에 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기존에 있던 법 질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뭐 선진국에서는 뭐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는 등 아니면 규제 자체가 그 좀 자유로운 그런 그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규제로 엉켜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두 번째 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것이 나올 때 시행해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규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규제가 누구의 밥그릇입니다. 그래서 그걸 뺐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규제 중에서 가장 제가 오늘 이슈를 던지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산업적으로 큰 이득을 준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뭐 인권으로서 인격으로서 보호돼야 마땅합니다만 적절한 선에서 산업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오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이것이 모든 게 우리 국내만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고 하나의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기술 전쟁, 그다음에 규제 개혁의 서로 경쟁, 뭐 인재 전쟁, 교육 전쟁 이런 것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우리는 그러면 어떠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나라인데 글로벌에서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집중을 한다면 어떤 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우리한테 기회인가?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슬라이드인데 저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시작됐을 때 1800년 그때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근데 일본보다 상당히 늦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다행히도 산업사회의 끝자락에 그래도 이렇게 3만 불 시대 이 정도 사는 사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이제 변화가 또 다가오는데 우리가 너무 그 변화를 적절하게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다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답은 간단하죠. 뭐 대응을 잘하면 우리가 기회가 낼 수 있는 건데 그 AI의 능력, 가치, 위험 이것을 잘 이용해서 정책에 잘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어웨어너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잘 이해,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소양을 좀 높이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AI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복잡한 정도를 잘 이해를 하고 또 뭐 이게 모든 게 인간의 가치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여러분 충격을 느끼고 계시지만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앞으로 올 인공지능의 충격에 비하면은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능력은 앞으로 올 25년 후에 보여줄 기술에 비해서 너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좋은 토론이 기대됩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